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에 새롭게 합류한 이혁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양옆에 우리 고수위원과 최용찬 의원은 그동안 정복조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팬 여러분들 계속 찾아뵀었고요. 그 정보의 그 임승진 의원이 잠시 이제 빠지시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제가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저는 뭐 정보는 그렇고요. 저는 뭐 이제 거의 경마를 이제 촉으로 하는 이제 뭐 조교로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일단은 그 새로 합류한 만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 경마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게시판마다 무슨 뭐 속보라는 단어 쓰면서 뭐 많은 알고 있는 거 뭐 특히나 빨리 나온 것처럼 뭐 그 정보보다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금요경마부터 제가 이제 합류하고 이렇게 지급조서 방송에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서울 경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요경마는 방송을 촬영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경마와 일요경마 그리고 일요일 그 중계경주를 펼쳐지는 부산경마까지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서울경마가 당초 이제 그 마주들의 이제 반발로 인해서 예정돼 있던 상임 경주 2개 경주가 취소가 되고 또 경주가 이제 3경주가 깨지면서 5개 경주가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는 여기다가 뭐 이쿠 기수가 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기수 면허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장 신청이 됐습니다만은 일본 기수기 때문에 일본에서 면허를 또 재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수들도 그래요. 면허 그 연장하려고 하면은 그 이제 뭐 한 40회인가 41회인가를 기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장이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입구 기수가 없어졌는데 입구 기수가 없고 이거 문세영 기수의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8개 경주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경주들도 있고 쉬워 보이는 경주들도 있고 그렇게 지금 편성들은 짜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경주부터 8경주까지 한번 저희 지급조서 3명의 전문위원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찬 의원의 승부경주가 3경주에 토요경마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이혁호의 승부경주는 이제 6경주고요. 고수위원의 승부경주는 이제 7경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경주와 6경주, 7경주 저희 지급조서팀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승부경주인 만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경주부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1200 국내산 6군 경주 안말 경주로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말도 많았던 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뭐 국내산 6군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긴 해요. 레이팅 점수가 부과가 되지 않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위군으로 갈수록 이제 강등된 말들도 있고 레이팅 점수에 따라서 부담 중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진행하면서 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산 6군의 1200 안말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뭐 최용찬 의원한테 한번 좀 먼저 추천마라든지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죠. 예, 일단 레이팅이요. 마주에게도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불리할 수도 있다, 유리하다 뭐 말이 많은데 1군 같은 경우는요. 레이팅 점수 자체가 아무리 높아도 60 이상을 핸디를 안 줍니다. 60이 딱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연승을 때려도 이제 60을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유리해요. 이제 다만 산지 통합 때문에 이제 좀 시끄러운데 또 2군 같은 경우도 59까지 그 이상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알고 솔직히 노린다면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할 수도 있지 않냐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지 통합 때문에 생산자들의 반발이나 마주들의 이제 반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상금 체계를 좀 상금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죠. 그 합의를 했는데 서울 쪽만 이제 합의가 좀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뭐 이제 먼저 1, 2군에 대해서 이제 레이팅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경주 1200입니다. 안말 레이스예요. 일단 12마리 출전인데 순수 직전에 못 뛴 거 빼고 순수 마필 사이즈 능력으로 보면 스페이스타가 당연히 앞서죠. 전력에서 앞섭니다. 자, 이번에 태산 그 천하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하고 같이 병합조기를 시행해 주는데 인코스에서 내측에서 상당히 걸음에 좀 여유가 있는 모습 자체를 보였다. 공백이 좀 있음에도 선수 훈련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처럼 기승하지 않고 정상적인 이 경주 편성에서 쏠 레이스도 빠른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선임에 딱 안착해 준다라면 뭐 결대로만 만약 자기 길 그대로만 가준다라면 스페이스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입상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인기 순위 1위를 모았다가 두 번 모두 다 이제 실망을 좀 안겨줬는데 이번엔 편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고수경. 예, 1경주. 일단 뭐 두 형께서 레이팅 제도에 대해서 뭐 역시 전문가답게 뭐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상가예요. 그냥 마법만 맞춰주고 그냥 적중을 시켜주는 예상가이기 때문에 아주 뭐 레이팅 뭐 깊게는 잘 모르겠는데 맞출 자신이 있어요. 일단 4번 퀸즈 타운이 하필 이번 경주 김동수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네, 일단 특이한 점은 7번 샤인클로버의 김동수 기수가 데뷔전을 치렀고 문시영 기수가 등장을 했고 4번 퀸즈 타운의 김동수가 일단 옮겨서 타고 있는데 김동수 기수가 예전에도 이 마필을 기승을 해봤던 마필이고요. 뭐 이번 경주 준비도 뭐 조금 패턴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고 뭐 순발력과 선임력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워낙에 덜덜하고 센 마필들이 없어요. 이번 경주뿐만 아니라 오늘 토요 경마에 나오는 마필들의 자체들이 그 편성에 나오는 애들이 그냥 인기만은 있을지언정 능력마가 거의 없는 편성들이 많습니다. 자, 1경주부터 그런데 일단 김동수가 꼬마 기수고 아직까지 뭐 수수께 기수긴 하지만은 기승술이 상당히 일치월장 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제가 볼 때는 4번 퀸즈타운은 이번 경주 입상권 한 자리에는 무난히 지켜줄 마필이 아니겠냐 이게 판단됩니다. 네, 김동수 기수가 이제 동기 중에서는 가장 성적이 뛰어나요. 뛰어나고 또 개인적으로 봐도 뭐 그 기승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퀸즈타운도 계속 뭐 걸음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최영찬 의원이 스페이스타 그리고 고수 의원이 4번 퀸즈타운을 추천을 드렸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양쪽의 전문위원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서 저는 이거 조교는 좀 약한 게 불안하긴 합니다만 11번만 고려사랑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주행 심사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고 역시나 좋은 성적을 내기는 했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난 경주 뛰는 거를 보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성적 자체가 물론 뭐 직전에 잘 뛰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잘 뛰란 법은 없습니다만은 경주만은 어느 정도 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경주는 사실 말도 안 되게 너무 졸전을 펼쳤다라는 점. 근데 이런 말들이 그 다음 경주에 컨디션을 회복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봤거든요. 자, 아까 최영철 의원이 이제 그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1번만 고려사랑도 그 출발 때는 외곽으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붙는데 전혀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선두권에 붙으면 1200 입상 경험도 가지고 있겠다. 편성도 그다지 강하지 않겠다. 훈련이 좀 약한 거 그것만 딱 좀 걱정스럽지 그 외에는 한번 좀 붙어볼 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고려사랑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워낙 성적이 좋아가지고 샤인클로버는 어떻게 볼 거냐 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세게 봐요? 뭐 세게 보지는 않고 일단 관심 정도 워낙에 뭐 지정현지 외곽하면서 뭐 좀 말을 좀 잘못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받치는 정도. 예. 최영찬이. 예, 저도 받치는 정도.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 정도만 봐요.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세영 빨로 얼마나 올 수 있는지 그 정도만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 국내산 육군 경주고요. 9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입니다. 뭐 추천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재밌는 그 부분을 하나 좀 느낀 게 그 박태준 기수가 1월 한 달간만 놓고 따지면 뭐 다승 이제 1위, 다승 이제 1위를 달리고 막 그냥 파죽지세로 몰아붙였어요. 그때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 정지 기간. 그렇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딱 지난주였나? 지난주에 들어왔나? 지지난주에 들어왔나? 지지난주에 들어왔죠. 지지난주에 돌아오자마자 박태준 기수의 성적은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봅니다. 왜 그런지 박태준 기수는 문세영 기수와 만나면 그렇게 약해지네요. 그래서 박태준 기수 지난주에도 1승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박태준 기수와 문세영 기수가 같은 경주에 출전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 주의 깊게 좀 보세요. 박태준 기수 나눠 먹나? 밀리는 것 같아 기싸움에서. 그게 아니라 나눠 먹는 거 아니야? 끝나고 나서 같이.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문세영 기수가 예전에 그 천승 달성하고 이런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박태종 선배가
계속 2,000승, 2,100승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거 따라가고 싶다. 나는 없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인터뷰도 생각이 나는데 박태준 기수가 문세영 기수 만나면은 그냥 힘을 못 쓴다라는 거. 그거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경주 9마리 출전한 경주. 자, 이번에는 우리 고수현한테 먼저 좀 가볼게요. 예, 이번 경주 이경주 경주 1,300만 타로 펼쳐지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이 경주와 뭐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역시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없는 마피들, 뭐냐 현군에서만 꾸역꾸역 뛰다가 한 5군 4군 정도 가면 사라진 마피들, 요런 마피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데, 나 계속 지금 체중이 빠지고 있는 마필이 7번 로열제이예요. 인기 대가리로 팔릴 것이고 인기 1위로 팔릴 것인데, 최범용 기수가 등장을 했지만 이 마필은 좀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얘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번 경주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마필은 그냥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자, 여기서 또 재밌게 보는 마필이 일단 6번 눈부신 한이 마필이 좀 조교 강도가 어땠어요, 최원이? 거의 흡사했다. 직전보다 오히려 강약 정도로 보면 좀 약하지 않았냐.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6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 조교가 좀 좋아야 돼요. 자세가 좋더라고, 뛰는 때. 그러면 8번 션우를 이건 배당으로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필이 좀 상당히 좀 끌더라고요. 뭐 발주도 괜찮은데 뭐 시조가 외곽을 엄청나게 끌고 무리를 했는데, 물론 성적은 바닥 성적을 냈지만 뛰었던 내용은 바닥 성적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뛰었구나. 우르르르르 몰려 들어오는 그때 레이스였는데, 뭐 착순에서 밀렸지만 착차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고 봐요. 무리한 것 치고는 제법 뛰었다 보기 때문에 8번 현우가 이 편성에선 또 안 될 것이 없다. 요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열제이는 이제 고수현이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게 군살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관계고 이제 현우를 추천을 하셨어요. 자, 최영천이야. 예, 로얄 제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마방 이적한 말이죠. 네. 39조에 있다가 5조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직전에 만약 이게 2착으로 왔으면은 아마 항구라 해주고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좀 그게 아쉬웠던 말입니다. 자, 저는 4번 모두 뒤에라는 마필을 이제 관심을 둘 거예요. 이 경주 자체가 물론 지금 현재 직전 경주 편성을 보면요, 주로 빠르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8, 7, 6, 5 이런 순서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모두 뒤에 자체가 가장 가벼운 주로에서 뛰었다. 요것 때문에 조금 밀려 있다라면 저는 좀 서운하지 않냐. 어쨌든 직전에 이겼던 말도 잠룡 인기말을 세영이가 기승한 말을 이겼다는 점, 그 점이고요. 병합훈련 자체도 각각 요일마다 틀리게 해주면서 걸음 자체가 분명히 직전보다는 더 강화된 그 발스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더 힘이 붙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모두 뒤에 역습을 오히려 1300이 더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뒤에까지 나왔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1번마 제피로스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7조 신승태조 교사가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마방 개업하고 난 이후에 그 신마가 데뷔전에서 입상한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말을 좀 약간 좀 더디게 성장시키는, 또 무리하지 않는, 데뷔전에 무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일본만 제피로스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 한 가을쯤부터 이제 피스룰주 자마들이 막 그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는 잘 뛰는 말들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피스룰주 자마들이 많아요. 물론 매니피라든지 포레스트 캠프라든지 그런 말들의 자마들이 잘 뛰긴 합니다만, 말의 그 저거에 비해서는 피스룰주 자마들이 굉장히 잘 뛰고 조숙성도 좀 뛰어나고요.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얘가 주행 심사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선두력을 보여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37조의 스타일상 데뷔전은 좀 아낀다. 이번에는 데뷔전이 아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 좋은 그 게이트 받았고, 여기다가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주까지 만났다라면은, 어찌됐건 로열제이는 저도 인정을 하는 가운데, 2위권 다툼에서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까 이제 그 고수현이 재밌는 표현, 그 이제 뭐 미래가 없는 말들, 그 표현도 썼는데, 제피로스는 조금 더 보여줄 게 남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똥말 경주 뭐 있습니까? 앞에 가는 놈이 장땡이죠. 예를 들면 제피로스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제피러스하고 션우하고 이렇게 모두 뒤에 들어오면 지급소설을 쓸 수 있는.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네요. 제피로스 모드디의 현우. 요 세 마리가 들어오면 삼복승식 들어오면 복조로더라도 지급조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주로 들어가도 예. 로열제이가 부러지고 소박한 인생 잠룡. 만약에 로열제이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막건들을 복주로 돌리셔도요. 그거 해봐야 세 구멍밖에 안 돼요. 그런 거 돌려두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경주 일단 뭐 로열제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병마들 위주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토요 상경주입니다. 저 최홍찬이 준비한 메인 승부. 토요 경마가 총 8개 경주이기 때문에요. 걸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에 경주, 후방 경주 안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인기마 대결이네. 이건 터지는 게임이네. 요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1000 레이팅 그 제도를 갖고 정경주가 시행되기 때문에 물론 육군경주는 별정이죠. 별정인데 자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예상지를 보시면요. 진짜 기복마들 경주 편성해서 기복마들만 진짜 기가 막히게 편성 잘 짜놨어요. 결국은 깜빡이 사시는 분들 자체는 진짜 우왕청심만 먹고 배팅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진짜 숨을 죽이고 봐야 됩니다. 끝까지 공해야 되고요. 자, 이런 상황이 각 경주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3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이 경주는요. 제가 조교장에서 넌 이번에 그냥 왔어. 편성만 웬만하면 그냥 왔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심하지 않고 승부를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상대마 역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선택한 경주입니다. 배당과 상관없이 저 최홍찬이 때려드린다는 것은 압축 승부로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3경주, 초반경주 자신있게 힘을 주면서 노리는 메인 승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경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00m 혼합 4군 경주 11마리가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괜찮은 말들 혼합 4군에서 나름대로 조금 더 보여줄 게 있는 그런 말들 간에 이제 접전 양상의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최영찬이 형. 여기 뻔한 대가리 말은 있죠. 비트 레코드가 아마 강축으로 팔리면서 이것저것 이제 아마 배당판에 빨간색을 물드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권 자체에서 이제 도전급 마피 한두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경주 자체가 최단거리예요. 단거리에서 이 경주 편성을 맞이했다라면 중거리까지 뛰었던 말이 굳이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빛나는 새벽이 감량의 이점을 따라간다라면 분명히 비트 레코드가 선행을 간다라고 가정하에 분명히 빛나는 새벽은 따라가는 그 전력에서도 되지 않냐. 훈련 모습 자체가 직전보다 좀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거보다는 전개 요원 자체를 충분히 갖고 있는 감량의 효과를 갖고 있는 마필로 볼 수 있고 거리까지 짧아졌기 때문에 빛나는 새벽의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 레코드 인정을 하셨고 빛나는 새벽을 추천을 했어요. 빛나는 새벽 거리를 줄여 나온 말이기 때문에 국산말하고 하더라도 무섭기는 합니다. 강축에 붙여먹는 거 참 잘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수위원하고는 이제 경주 중에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강축에 붙여먹는 거 잘하더라고요. 비트 레코드 인정을 하면 강축에 이제 뭘 붙일지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보자. 일단 3번 비트 레코드 강축이죠. 일단 강축이니까 또 붙여 먹어야죠. 그렇죠. 어떡합니까? 붙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축. 일단 7번 오마이율리아라 마필이 좀 뚫기가 상당히 좀 심해 말이. 뛸 때 이 자세라다가 주폭은 기가 막힌데 꼭 코너만 돌아서면 애가 빠가시기. 그렇죠. 계속 외곽을 돌리고 참 이거 왜 그 김정호 조교사가 의리인지 아니면 참 이거 그 뭐라 그럴까 그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최원준이를
좀 탈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탈 사람이 없으니까 태우는 걸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럴 수 있지. 원준 입장에서 뭐 차라리 직접 타든가. 그렇지. 그거는 직접 타든가 차라리. 옛날에 어마어마한 꼴통만 하나 있었죠. 럭키 디프라고. 럭키 디프. 네. 4%만 가면 그냥 기술. 순간적으로 그냥 기억이 나네요. 이 오마이 율리아라 마필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는 이 비트 레코드에 그냥 붙여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최원준 기수가 차라리 이번엔 좀 의욕적으로 타지 말고 경주를 좀 포기하고 탔으면 좋겠어요. 몸에 힘을 쫙 빼버리고 그냥 후미에서 내측에서 말 가는 대로 그냥 몰고 가다 보면은 솔직히 비트 레코드 빼놓고는 나머지 마필도 별거 없거든요. 충분히 경주리 1000m 단거리이지만은 추입도 통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일단 7번 오마율리아 요거는 최원준이가 정신 차리고 좀 계속 얘도 시행착오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좀 생각을 하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타준다면 요게 좀 재밌는 맛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는 오마이율리아 때문에 참 많이 당했어요. 뭐 아니 청소년에도 오마이율리아 많이 추천해봤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추천 안 해본 사람 없고 막건 안 사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거를 좀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 악병마다 잘 다루는 기수들이 있었거든요. 신영철 기수 막 한참 전성기 때 뭐 악병마 다루는 거 정말 선수였고요. 뭐 김옥성 기수는 이제 조교 때 이미 그냥 말을 죽여버리니까 기싸움에서 잘 다루고 최현준 기수 그런 부분이 좀 약한데 집이 좀 사나? 어느 집이? 최원준? 내가 알기로는 못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 뭐 이렇게 잘 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 직업이잖아. 그 직업이지. 직업을 대충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도 이제 뭐 기수들 많이 이제 그 분석하고 뭐 어릴 때는 기수들도 많이 또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딱 하나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말을 잘 타요. 박태준 기수도 말을 잘 탑니다. 근데 이 두 명의 기수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라고. 또 조경호 기수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기수. 조경은 예상가지 그렇지 예전에. 예전에.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좀 이렇게 독하고 술을 안 좋아하면 말을 잘 타더라고. 근데 술을 좋아하고 그냥 술에 빠지잖아요. 그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상가로 전업한 이제 이준동 같은 경우도 술 좋아하지 왜 물어 터졌지. 또 최현준 기수가 또 이제 그 동기잖아 또 그 동기. 근데 최현준 기수를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 들으면은 참 순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순한 게 자존심이 있어야지 근성이 있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지. 순한 게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술과 그 착함 이 두 가지를 좀 버리면 말을 잘 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마이율리아 비트레코드 그리고 빛나는 새벽까지 나왔고요. 저는 오마이율리하고 약간 좀 비슷한 꼴통기가 좀 있는 말인데 11번만 에버 해피데이를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제가 데뷔전에서 좀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데뷔전에 관심을 좀 가졌는데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탔는데 그냥 걸음이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6일 날 선두권에 빠르게 붙었는데 막필이 이제 또 그 바깥으로 좀 기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겁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몰아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1000m 거리 외곽 게이트 분명하게 분리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음발은 뭐 조교 때도 그렇고 실전에서 마지막 끝걸음도 그렇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번 경주 아까 그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비트레코드 말고는 대단한 말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FAP데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고쳐서 나왔느냐 아니냐 그 싸움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번 훈련을 통해서 좀 잡아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번만 에버 해피데이가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선두권에만 붙어주면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마리 단순하게 출전을 했습니다. 실력의 편차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적중만 하면 돈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고수경부터. 예. 오늘 토요일마가 다 이래요. 8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다 이래요. 부진마 경주. 예, 부진마에 그나마 나 보이는 놈이 또 하나 뚝 서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이번 포에버 마운틴을 중심으로 이번 경주 또 레이스가 펼쳐질 거예요. 우리 최홍찬 의원이 우리 송재철하면 치를 떨죠. 일단 인기마의 송재철이다 그러면 일단 조교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잘라놓고 가. 잘라놓고. 예, 그 이유는 시험배당 성공했잖아요. 예,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데리고 갔을 때 먹는 이 배당의 가치보다 잘라놨을 때 다른 게 들어왔을 때 배당의 가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요 송재철이가 요게 생각을 좀 하고 타 얘가. 요거 제법 탈놈인데 조경우의 절타를 밟는 것 같아. 하는 짓거리가 조경우의 2년 전 움직임이 지금 얘한테 보여요. 아 비슷하다. 예. 조경호하고 송재철 기수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 그게 뭐냐면 조경호 기수도 동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들어왔고 네. 송재철 기수도 2번 떨어지고 그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좀 비슷한. 그건 전혀 몰랐던. 비슷한 송재철이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좋아했던 놈이고. 근데 나는 요즘- 잘 되기를 어. 정말 바랬어. 그런데 요즘에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뻐할래 이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뻐하려고 하면 내가 나한테 이쁨 받으면 좀 부담스럽나? 그럴 수 있지. 여자들은 좋아하는데 꼭 조그만 애들은 싫어하더래. 그렇지. 신기하게. 일단 2번 포에버한테는 일단 논의로 합시다. 이거는 인기 대가리 팔릴 말이고 뭐 가미하는 인정을 해줘야 될 말이고 일단 1번 가평 빅토리도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문희성 기수가 또 탔기 때문에. 그런데 문희성 기수가 타지 않았어도 이편선에서는 1번 가평 빅토리가 바로 데뷔전 통할 수 있는 말로 봐요. 왜? 다른 애들이 센 애들이 없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이 좋고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뭐 뛰는 자세도 나름대로 있고 주행 검사 기록은 1분 05초 9 느리지만은 다른 애들도 빠른 애들이 없다. 1번 가평 빅토리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빅토리는 조건이 너무 좋아요. 1번 게이트 1000m에 문세영 올려놨고 주행심사 1등으로 결승 통과했고 조건은 뭐 기가 막히네. 여기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피드까지 또 주행심사 보여줘서 얘가 선행갈지도 모르겠네요. 최영찬 위원한테는 이제 송재철의 포에버 마운틴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져가야죠. 가져가야죠. 내가 장담하는데 현장에서 자를 가능성이 50% 이상이야. 이게 가끔은 이 타협도 좀 하고요.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일단 이 경주를요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뭐 현장 배당판이 어떻게 이제 흐를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2번, 8번밖에 안 봐요. 이 두 마리밖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전이 1-7로 보는데 기습바다로 보면 문세영이 제일 세죠. 능검 자체를 봐도 그래도 앞선에 가서 그냥 뺑 돌았던 모습인데 당찬 모습 자체도 밀어주는 추진에서 그만큼의 탄력이 나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만약에 이가 만약 선행출할 실전을 띈 말이기 때문에 해버린다라면 만약에 일은 결국은 흙을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서승훈 기수가 지금 송재철을 빼고 그래도 말 잘 타는 기수로 보면 1번, 8번인데 두 마리 자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저는 뒤에서 따라가는 얘가 당찬 모습이 좀 더 걸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수 앞에 말은 어쨌든 제껴놓고라도 저는 서승 안장의 당찬 모습을 추천드리는 경주를 하겠습니다. 네, 송재철 기수가 재밌는 거는 이제 1조 박종곤 조교사는 지금 말을 많이는 안 탔는데 2번을 탔는데 2번 다 끌고 들어왔던 걸로 제 기억은 그렇게 기억이 돼요. 말 이름까지 지금 생각하려고 막 계속 뭐 써가면서 이렇게 말 이름까지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고 1조 말을 타서는 2번 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 입상을 했던 그 걸로 정도까지만 기억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야. 나이를 먹고 가면은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몰라. 지금 뭐 사실 저도 이제 요즘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2경주 전에 자꾸 누가 1등 맞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어제 뛴 거는 뭐 기억 못 하고 복귀를 해야 이제 기억이 나는 거고. 포에버한테는 저도 뭐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가평 빅토리냐 아니면 당찬 모습 싸움이냐인데 저도 그래요. 이제 기수라는 뭐 물론 서승훈 기수 잘 탑니다. 문세영 기수한테는 아직 안 되는 건 맞고 조건도 가평 빅토리가 월등하게 좋습니다만 말이 실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저도 이제 당찬 모습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포에버 마운틴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놓고 뭐 가평 빅토리 나오고 뭐 아프로디테 나오고 당찬 모습 나오면 이건 저희 방송의 지급조서라는 단어랑은 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저희는 사실 지급조서라는 게 환수율을 좀 높이겠다라는 의미도 좀 내재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좁혀드리는 것도 맞지 않나. 그래서 당찬 모습 저도 에드캣자마들 1000m까지 뛰거든요. 그래서 당찬 모습을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6경주 이어코의 메인 승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뭐 사실 출전 두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전한 대부분의 말들이 지금 비슷한 실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팔리든 간에 이건 또 어떤 막건이 됐건 간에 돈은 무조건 돼요. 적중만 하면. 근데 적중에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겠죠. 최근에 정말 한 방이 필요할 때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한 방이 필요할 때 그 한 방을 제대로 때려드리고 있는 이었고요. 뭐 배당도 배당이고요. 주력으로 갔다가 진짜 상황을 지금 한 3주째 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6경주 메인 승부에서 그렇게 한번 좀 가봐야 되겠죠. 슈퍼럭키는 승군전 1번 게이트 문세영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안 봐요 이런 말들. 여기다가 뭐 가속불패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대가리 때렸으니까 이번에 팔리잖아요. 안 봐요. 능력이 아닌, 그러니까 지난 경주 바다패가 아닌 능력이 되는 놈을 놓고 때려야죠. 그래야 한구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남들과 다른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 경주 어정쩡한 인기마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 은근히 많은 어정쩡한 인기마들을 모두 다 자르고 가요. 그리고 한 2방, 많으면 3방? 아니 어차피 이어코가 놓고 때릴 말이 배당마기 때문에 한 2-3방 정도면은 한구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400으로 펼쳐지는 이 경주거리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 이번 토요경마 6경주 어정쩡한 인기마 집어치우고요. 진짜 되는 놈, 진짜 오는 놈, 그 놈을 놓고 메인 승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번 6경주 제대로 된 한방, 결정적인 한방, 반드시 한방이 필요할 때 이어코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6경주 메인 승부에서 그 제대로 된 한방 막건을 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4군 경주. 자, 이번 경주 오늘 토요경마 총 8개 경주 중에 자, 후반부 7경주에서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서울경마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부산경마는 부르는 대로 들어오고 정말 해드릴 만큼 해드렸는데 이상하게 1월달에 서울경마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울경마가 기가 막힌 적중이었는데 1월달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래서 1월달 좀 지나가라, 빨리 좀 지나가라 했는데 불행하게도 5주 상당히 좀 길게 갔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왔습니다. 달라진 면모를 보여드릴게요. 서울경마도 공부를 덜 해서 못 맞춘 게 아니라 이 경마라는 것이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이 촉도 맞아야 되고 또 추천했을 때 안 가버리면 끝이야 아닙니까? 자, 2월달부터는 좀 운도 따라줄 것이고 또 주중에 고수가 또 절에도 가서 손도 씻고 또 불공도 드리고 뭐 나름대로 좀 할 건 다 하고 왔어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는 좀 달라진 서울경마도 부적중을 좀 이어나갈 거다. 자신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요. 이 첫 단추를 잘 차기 위해서 일단 배당을 노리는 승부는 아닙니다.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주예요. 일단 와있다 확실하는 강력한 대가리가 있고 후착도 고수가 보는 입장에서는 딱 2마필만 쳐다보여요. 딱 2마필만. 13마필이 나오면서 얘도 간다 얘도 간다 팔리는 놈들은 여러 두가 보이지만은 딱 2마필 안에서 끝난다는 확신이 있고 자, 고수가 노리고 있는 이 한 방의 막건은 그래도 먹을만한 배당 나와준다. 복선식 최소한 딱 먹기 좋은 한 10배 정도는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해요. 한 10배에서 15배짜리. 정말 눈 감고 때리기도 좋고 때렸을 때 먹을 것도 많은 경주가 딱 그 정도 배당. 이번 경주 7경주 한번 1월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 믿고 2월달 첫 승부 메인 승부 토요경마 서울경마 7경주 한번 고수와 함께 승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8경주로 한번 가볼게요. 1200 국내산 3군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레이팅 점수가 부여가 되는 그런 말들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뭐 레이팅에 따른 부담 중량 이런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국내산 3군 1200 그 단거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선두권에서의 치열한 접전 여러 가지 부분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네요.
최영찬 해보다. 자, 이 경주가요. 간혹가다 경주가 이런 경주가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한 12마리, 14마리 출전인데 거의 절반 이상, 절반이 선행마로 편성이 짜여져 나와요. 아마 이렇게 되면 경마 팬 베팅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거 좋으니까 이거 놓고 살 거야. 나는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마란 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90%가 이 마리 선행 갑니다. 그래도 그 10%의 선행권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가 선행마가 아주 빡빡하게 또 예전 기록까지 따지고 보면 대을 가야만 되는 말들이 절반입니다. 절반 이상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을 가도 되는 말을 추천드릴 거예요. 이게 1200이 아니고 1400이라면 당연히 완전 추임마 쪽으로 방향을 틀 텐데 1200입니다. 자리 싸움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뭐 앞에 선행 못 간 말들이 싹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 터보제트가 선행 선입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1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보면 얘는 선행을 안 가도 최적의 경주 운영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의 마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경주 자체가 참 깝깝하게 배당팔이 뚫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터보제트의 선전을 가장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터보제트 이번 경주 레이팅 75점으로 가장 높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조건은 뭐 1번 게이트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수요. 예, 일단 성천현이 얘기했듯이 이번 경주는 초반에 발빠른 말들이 많아서 이 1200m 경주거리지만은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할 수 있는 이런 경주예요. 3번 소로름이 인기를 모아주겠죠. 이건 그렇죠. 팔리는 경주고요. 승분전이지만은 또 레이팅 점수도 74점 바로 터보제트 밑에 있는 마필인데 잘라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위험한 인기마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참 그래프는 보기가 참 좋습니다. 뭐 계단이 올라가듯이 3차, 2차, 1차 그리고 이번 경주 승분전 꼭대기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것만 남아 있는 내려갈 만한 거죠. 이렇게 남아 있다 봐요. 뭐 워낙에 레이스를 편안하게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편안하게 이끌고 나서 그 정도 짜면서 이 정도 뛰었는데 여력은 분명히 하나도 없었고요. 이번 경주는 그렇게 뛰면 중위권이에요. 이번에는 초반에 힘을 쓰면서 뛴다든가 선행을 나가더라도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뛰진 않았는데 드디어 이마필의 능력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건 박태종 교수를 욕하면 안 됩니다. 부러져도 말이 부러질 준비가 돼 있다. 3번 소름을 좀 위험한 인기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만은 없고 이제 소로름. 요거 하나 잘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말. 그렇죠. 뭐 어렵고 뭐 이렇게 복잡할 때는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안 보는 말 잘라도 구멍수가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터보제트와 개선행진국 두 마리가 이제 레이팅이 가장 높은데 사실 그래요. 이제 개선행진국과 터보제트가 선입이 되는 말들이고 뭐 복귀 내용을 본다면 개선행진국 앞에 붙었다가 뒤로 쫙 밀려가지고 뭐 의지도 없고 그 추천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표현을 써가면서 근데 그런 거보다 누가 이번 경주에 터뜨릴까 딱 봐도 이미 터져 있는 경주인데 누가 터뜨릴까라는 부분을 계속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7번가 탱크예요. 탱크는 사실 예시장에서 말 상태를 보면 좀 답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저는 뭐 항상 예시장에서 지금 한 15년째 예시장에서 말을 보다 보니까 말들의 그 전 모습이 좀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좀 남죠. 근데 탱크는 항상 그러니까 예시장에서 좋아 보이는 말은 아닌데 이 보폭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때 탱크가 장산호랑이하고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릴 때 와, 저 말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고 전적표를 딱 보면 도저히 추천할 수 없는 그러다가 이제 터뜨렸는데 그 뒤에 말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좀 허우적거렸거든요. 예시한 상태가. 근데 이번에 훈련 모습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예시장까지 만약 그 모습이 이어진다. 탱크가 좋았을 때 그 모습으로 나온다면 저는 앞선이 쓰러졌을 때 탱크가 분명히 사고를 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쪽에 터보제트, 우먼차트, 소로름, 뭐 개선행진국 등등 해가지고 다 서로 치고 맞고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러나 이거죠. 그렇게 생각대로만 된다면은 마지막에 탱크가 한 발을 쓰면서 좀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복병마로
7번마 탱크를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다라고 정리를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가 좀 싱겁게 토요 경마가 8개 경주밖에 끝난 거예요? 네,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딱 넘기면 제주 경마인데 그러네요. 제주 경마를 끝난 해야 거구나. 되는데 제주 경마가 8개 경주죠. 제주 경마 8개 경주고 청천년도 그 제주 경마 예상은 예, 하고 있습니다. 제주 경마 예상하는데 제주 경마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복귀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소스. 나는 소스는 정말 제주 소스는 저도 소스는 일반인 아는데 소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내가 봤을 때 예상가 소스가 좋은 게 아니라 현지 배팅하는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소스가 그 소스, 좋아. 그 그 소스. 소스가. 진짜 막권 아주 심각하게 사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데 무슨 정보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80%가 맞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상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게 막권을 한 마감 3분 전에 사니까 그 막권을 따라 사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한 2달을 검증했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적중률이 한 80%. 근데 물어봤어요. 이 도대체 갱또냐 뭐냐 어디선가 뭔가 받는 느낌을 내가 다 캐치를 했는데 제주 경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소스를 이기는 게 분석이고요. 분석을 이기는 게 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경마 8개 경주 펼쳐지는데 아마 제주도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교차 경주 때 그 제주 경마 소스들이 난무하니까. 어제가 제주 경마 뭐 저희 셋 모두 하고 있는데 방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만 제주 경마도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8개 경주 단출하게 마련됐습니다만은 알차게 마무리 준비해서 현장에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저도 지급조선이라는 방송 항상 좀 혼자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양옆에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얼떨떨하고 한데 좀 더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방송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상 통해서 다시 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